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살림기사 실기 필답. 자, 우리 시험에서 살림기사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서 60점이죠. 이게 60점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대략 실기가 이제 산림경영계획서하고 하측생이 40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0점에서 35점을 목표로 하고요. 그럼 60점 중에서 몇 점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30에서 역시 35점, 60점 중에서 얘는 40점 중에서 요거 연습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계산 문제를 여태껏 놓고 사셨거든요. 업무 보다 보면 이제 계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근데 그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합격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서 작성하시면서 이제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계산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지선임도 가격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숫자를 조금 바꿔가면서 한 번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지, 지선임도 가격이 원 입방당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도 밀도하고 입방당 가격, 여기 이제 지선 임도 가격은 개설 가격이 아니죠. 입방당 집재비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념상으로 사실 약간 좀 헷갈리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적정 임도 밀도와 적정 지선 임도 간격의 관계, 만남일, 오남일, 이오남일. 자, 만남일.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만 나누기 밀도. 자, 오남일 집재거리. 오 나누기 밀도. 오 나누기 밀도. 자, 평균 집재거리는 2,5밀 또는 2,5나밀, 만나밀, 오나밀, 2,5나밀, 만나밀, 오나밀, 2,5나밀. 그게 뭐냐면 간격 집재거리, 평균 집재거리의 차이. 간격 집재거리, 평균 집재거리. 간격, 지선 간격, 지선임도 간격, 집재거리, 평균 집재거리. 요 정도 관계가 있어요. 그 임도 개발 지수라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 평균 집재거리와의 관계에서 2,500분의 평균 집재거리, 임도 밀도, 이렇게 해서 요거 전체를 임도가 개발된 정도, 그래서 임도 개발 지수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시험에 있어서는 매튜스의 최적 임도 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키워드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키워드가 있죠. 이 키워드가 뭐냐면 임도 개설비. 임도 개설비는 완전히 비례하는 곡선입니다. 비례하는 직선입니다. 그죠? 임도 개설비. 그리고 집재비. 집재비는 미터당 원. 당연히 입방당이죠. 그래서 집재비는 원재미. 집재비 원재미. 집재비는 원재미 단위가 외우셔야 돼요. 단위는. 자, 그리고 집재 비용 뭐 이해하신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집재비가 입방을 1m 옮겨가는데 얼마 드냐, 이제 이거예요. 요거에 요 집재 임도 개설비 플러스 집재비, 물론 여기 유지관리비라는 게 임도 개설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면 요게 이제 합계 비용인데, 요 합계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임도 밀도. 그래서 이쪽으로는 임도 밀도, 이쪽으로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게 집재비와 개설비의 합계 비용이 최소가 되는 임도 밀도. 얘를 최적 또는 적정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옵티멈 또는 옵티머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럼 이걸 최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적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 해석하시는 분마다 다르죠. 역시 현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단위 잘 봐두셔야 돼요. V 볼륨이죠. 원목 생산량 헥타당 몇.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헥타예요. 그다음에 X는 원재미, 노장 보정 개수, 간선임도 지선임도, 집재거리 보정 개수. 이건 뭐예요? 작업임도 또는 집재 거리가 얼마나 길어지냐. 완전히 평면 직선으로 끌고 오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단위. 이거 설명 쓰고 설명하시오. 공식을 쓰고까지는 했어요. 이거 50이라고 써도 돼요. 50 루트 v 곱하기 x 이렇게 써도 되고 50 생략하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 플러스 에타, 1 플러스 에타 다시 에타는 효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임도의 구조라는 얘기는 임도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자, 임도는 일단 여기서 봐두어야 될 것. 종단선형은 종단 물매선과 종단 물매선의 대수차가 이렇게 되는. 자, 이쪽으로는 200대 1, 이쪽으로는 1000대 1. 이렇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것과 요거의 선의 차가 5% 이상이면 종단 곡선을 내게 되지요. 그럼 이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자, 종단 곡선이 급해요. 그러니까 종단 선형이에요. 종단 선형은 급하게 생겼네. 자, 경사를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형 설계는 이런 사항을 지켜야 되고요. 자, 헷갈리시죠? 자, 임도망에서는 뭘 따져야 돼요? 임도망에서는 우리가 이제 집재하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따져야 되죠. 임도망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집재, 운재 이런 이제 운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임도망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 노선 계획할 때는 그 노선과 이제 지역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선형 설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조화, 연속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제약들이 따릅니다. 자, 구조라는 말에 대해서 구조는 그냥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체의 구조는 노체라고 얘기하면 도로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상 위에 자, 노상은 굵은 돌, 뭐 30cm 이상 큰 30에서 50 정도 되는 큰 돌과 작은 돌을 섞어서 밑에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놓고 암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25 밑에는 뭐예요? 노상 위에는 노반 뭐 이제 조금 이제 작은 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여기 표면이 포장을 하면 기층, 표층 이제 기초가 되는 층, 이제 표면이 되는 층. 근데 아스콘 포장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근데 아스콘 포장을 보통 안 하죠. 콘크리트 포장이면 그냥 한 면만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노상 위에 노반이 있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될 거고요. 노상 위에 노반 반드시 구분하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임도의 선형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 임도 선형 설계할 때 제약 사항 4가지. 이렇게 하기 힘든 이유. 양각기 해법입니다. 이제 임도 노선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평면 곡선을 이렇게 땁니다. 평면 곡선을 이렇게 따고 여기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고선 그려진 거에서 이 섬에서 이 점, 이 점에서 이 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IP 0부터 IP1, IP2 이제 이런 식으로 따게 됩니다. 이게 넘버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메타, 적게는 이제 몇백 메타에서 이제 수백 메타씩 길게 하죠. 우린 넘버점은 우리 종단 측량하는 점은 매 20m마다 단면을 끊기 때문에 뭐 넘버 1 0부터 넘버 1까지 여기 20m씩 이렇게 끊게 됩니다. 근데 요 길이는 상당히 양각기계법에서 따는 이 IP점 사이의 길이는 상당히 길게 되죠. 그럼 요 사이에 요 경사를 이제 종단 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평면 선형으로는 이렇게 가는데 종단 선형으로는 여기 양적 점 사이의 높이 여기 등고선이 25,000분의 1 지도일 때 얼마죠? 요 사이의 간격이 10m 높이에요. 그럼 요
밑에 지도로 보게 되면 이 지도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것도 지도예요. 간단하게 따지면 H는 10m가 되는 거죠. 축척은 25,000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지도상의 얘는 지도상의 여기 IP 안에서 IP2까지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 W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우린 지도상에서는 평면상의 거리 오로지 얘밖에 알 수가 없어요. W는 L 곱하기 25,000 하게 되면 이 W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퍼센트 경사는 여기가 100m일 때 여기 1m 올라가면 100m. 단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1m 올라가게 되면 얘가 1% 경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원리만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개념만 아시면. 자, 수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이해 과목 이러면서 이해 위주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기호라는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 이렇게 수학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퍼센트라는 거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00일 때 1로 2 올라가면 여기가 2 올라가면 여기 3 올라가면 1%, 2%, 3% 이 퍼센트에 대한 이 퍼센트라는 기호에 대한 약속을 외워야 되는 거죠. 암기해야 돼요. 이 암기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외워야 될 암기상이 어떻게 돼요? 퍼센트는 여기 100일 때 여기 1이면 1%, 2면 2%, 3이면 3%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요거 먼저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 이제 축척하고 여기 L과 여기 W와의 관계 이제 이런 식의 거는 관계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외워야 될 것과 이해해야 할 것을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얘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7% 폭이면 25,000분의 1에서는 약 5.7mm가 되니까 여기에서 양각기 여기 사이에서 양각기 요 사이에서 길이를 5.7mm로 결정을 하고 한 칸 한 칸 한 칸 그리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비 노선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예비 노선을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을 예비 측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답사를 하시고 나면 예비 노선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만들고 장애물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이렇게 닦으면 되겠어 하고 이제 답사를 하고 예측하게 됩니다. 줄자하고 이제 경사계, 나침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줄자하고 레벨 가지고 실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답, 예실 요 과정 외우시고요. 자, 요렇게 하는 게 양각기 계획법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연필이 달려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핀이 달려 있는 이 도구를 뭐라고 불러요? 콤파스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나 싶어서 역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콤파스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 콤파스. 그럼 콤파스가 영어로 뭐야? 사전 찾아보면 나침반이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얘 콤파스는 나침반인데 왜 얘를 콤파스라고 부르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러네.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고 잘못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쳐야 되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얘는 디바이더예요. 그 디바이더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이 방법.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디바이더 스톱 스텝 메소드. 디바이더 스텝 메소드 이렇게 불러요. 요 th 발음할 때는 좀 난감하죠. 혓바닥을 바깥으로 내미셔야 돼요. method 이렇게. 영어 수업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양각기 계획법 디바이더 스텝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나오는 유형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임도 노면을 시공하는 방법은 일단 다집니다. 근데 궤도식 0.7 입방 이상, 그래서 우리가 6W이라고 하는 버킷 용량 0.6 루베예요. 요걸 얘를 입방 또는 루베라는 단위로 불러요. 루베. 근데 우리가 10이라고 부르는 여기 1 버킷의 용량이 1 입방인 거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얘만 가지고 진동 롤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노면 처리는 8% 이하라도 연약하고 습하면 노면 처리, 쇠석 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됩니다. 8%를 초과하는 구간은 거의 포장이나 쇠석 자갈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임도 노면 처리 방법은 토사도, 사리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쇠석도, 통나무 석길, 조면 콘크리트 포장도. 조면은 무슨 얘기냐면 거칠다는 뜻이에요.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매끈매끈하게 만들면 차가 우리 경사도 8에서 18%가 약한 것 같은데요. 올라가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네, 걸어서 올라가도 여기 종아리에 이렇게 근육이 씁니다. 근데 물론 걸어서 올라가면 괜찮죠. 어쨌든 뛰어서 올라가기는 힘든 경사예요. 그런 경사를 차가 올라가면 힘들죠. 자, 토사도가 뭐예요? 토, 점토와 사, 모래 1대3으로 구성된 도로예요. 자, 사리도 자연자갈로 만드는 건데 상치식과 상굴식이 있어요. 뒤에 갑니다. 쇠석도는 어떻게 다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쇠석도는 보통 15에서 25cm로 이제 다지게 되고요. 조면 콘크리트 포장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도 노면은 각 특징까지 설명하시오. 특징 설명됐죠. 그리고 통나무 섭길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같은 얘기죠. 근데 요거 지금 제가 4개 쓰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요거 콘크리트 포장 여기 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통나무길 또는 섭길 이렇게 쓰셔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주어졌으면 여기에는 통나무 섭길 이러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특징 뭐예요? 노면의 구성은 뭘로 해요? 통나무나 섭으로 한다. 그다음에 얘는 연약 지반이나 저습지대에 사용한다. 사리도는 굵은 골재, 자갈 20에서 25m, 쇠석도 20에서 25m래, 밀리미터 똑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결합재료는 점토나 새점토사 앤드 물 쓰겠죠. 그리고 여기 결합력을 뭘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잘 안 나요. 손으로 안 써보시면 손으로 꼭 써보세요. 4개 이상. 자, 상치식과 상굴식 차이가 뭐예요? 동토지대. 상 위에 얹었다. 상치. 상굴 위에 굴 팠다. 그러니까 동토지대에 쓴다. 개막원에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리도는 이렇게 시공합니다. 여기 사리 20에서 25m 자갈을 깝니다. 얼마나 깔아요? 40에서 70, 두께 60으로 깔고, 자, 요거 다시 30% 무게 대비 이렇게 해서 자 깔고 20에서 40 두께 30으로 깔고 다시 30% 결합재 깔고 이런 식으로 다져서 최종 이런 단면을 만듭니다. 이게 사리도 시공 방법이고요. 자, 쇠석도는 머케덤도와 같은 말입니다. 머케덤은 다짐 방식에 따라서 롤러도 이제 그 진동 롤러도 그 머케덤 롤러와 그 텐덤 롤러가 있죠. 이제 머케덤식으로 다진 것. 자, 머케덤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통체 머케덤도, 수체 머케덤도. 이거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가끔 틀려요. 어느 책에는 얘를 체로 써놓은 책도 있어요. 근데 표준은
채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책에는 뭐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얘를 표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를 암기하는 방법은 역시 교수야, 역시 교수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타르가 뭐야? 역청이죠. 타르 역청. 저기 원유에서 이제 정류하고 남은 그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수채, 교통책, 역청, 시멘트, 먹회돔도 이렇게 4개 이렇게 쓰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임도의 설계 속도는 20에서 40, 20에서 30 간선임도, 지선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 행복하게 하세요.